배우 엄앵란의 건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먼저 떠난 남편 신성일을 따라가기 직전이라고 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신성일이 사망했다는 사실도 잊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데, 이 와중에도 계속해서 신성을을 찾는다고 합니다. 엄앵란은 고정 출연 중인 채널A 건강 프로그램 나는 몸신이다 촬영 중 오른쪽 유방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돼 유방암 확진 판정을 받았고, 조직검사 결과 악성 종양으로 판정돼 수술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행히 프로그램 녹화로 조기에 암이 발견돼서 부분 절제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막상 자세히 살펴보고 나니 초기 유방암이며 부분 절제를 하면 될 것으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오른쪽 겨드랑이 림프샘까지 암이 퍼져 한쪽 유방을 모두 도려내는 전체 절제술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미세한 암이 군데군데 침투했고 겨드랑이 림프샘에도 아주 작게 2군데에서 암이 추가로 발견됐기 때문에 1기 유방암에서 2기 유방암으로 바뀌어 이와 같은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채널A의 건강정보 프로그램 나는 몸신이다 녹화 때 출연하기로 했던 엄앵란은 결국 나타나지 못하고 지인이 대신 출연했죠. 큰 수술로 인한 회복 기간이 길어서였는데, 엄앵란은 고름을 빼는 관을 유방 주위에 삽입한 채 지내기도 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수술 후 완치 판정을 받고 다시 잘 지내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엄앵란에게 불행이 닥쳐왔는데요. 관절 수술까지 하며 거동이 불편해졌고 가뜩이나 투병으로 약해진 몸에 수술까지 하지 걷기가 어려워졌기에 누군가의 부축이 없으면 힘든 상황인데요. 이럴 때 더욱 신성일의 빈자리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엄앵란은 아주 인기가 많은 배우였죠. 부잣집 막내딸과도 같은 이미지와는 다르게 사실 어려운 성장기를 보냈는데요. 중학생 시절 한국 전쟁이 발발하여 대구로 피난을 떠났고 임시학교였던 대구연합중학교에 재학했는데, 이때 시장에서 떡 장사를 하는 등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모친이 워낙 유명한 배우였기 때문에 대구 피난 때도 노재신의 딸로 꽤나 주목을 받아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대학에 진학하고자 했지만 여유가 없던 형편 때문에 어머니 노재신은 대학 진학을 반대했고 차라리 딸이 대학에 낙방하기를 빌었었다고 하죠. 그러나 어머니의 기대와는 다르게 숙명여자대학교에 합격해 고대하던 대학생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진학의 기쁨도 잠시 다음 학기 등록금이 걱정이던 엄앵란은 마침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던 영화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됐죠. 이때 그녀를 눈여겨본 영화감독으로부터 카메라 테스트 제의를 받았는데 마침내 1956년 영화 단종회사로 데뷔하게 된 것입니다. 엄앵란은 1956년 데뷔 이후 1976년까지 20여 년간 2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고, 1960년대 초중반에는 청춘영화 붐을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가 연 200편에 육박하게 제작되던 시기였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엄앵란의 출연 작품 수는 엄앵란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하는데요. 1950년대부터 60년대 대표적인 한국 영화 장르는 멜로 영화였는데, 요즘과 달리 멜로 영화 속 주인공 연령층이 꽤 높았죠. 그도 그럴 것이 1950년대, 60년대 한국 영화 주 관객층은 고무신족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던 중년 여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비슷한 연령대의 주인공들이 등장한 멜로 영화가 많을 수밖에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1963년경부터 20대가 주인공인 한국 영화들이 흥행하기 시작했고, 그 영화들은 청춘영화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청춘영화의 붐 속에는 배우 엄앵란이 있었죠. 엄앵란은 200여 편의 영화에서 다양한 역할을 연기했지만 그중 여대생이나 유복한 가정의 귀한 딸 이미지가 꽤 강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엄앵란이 당시 영화계 상황에서는 매우 특이하게도 대학 재학 중 데뷔를 했다는 이력 때문이었는데요. 엄앵란은 당시 학사 배우 1호로 불리기도 했죠. 21세기 기준으로도 한국 배우 중 전설인데요. 다만 연기력으로 본다면 평론가들도 썩 좋은 점수를 주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다른 연기력은 치명적일 게 없는데 선천적으로 음색이 탁하고 성조가 높은 목소리가 큰 단점으로 후시녹음 시대의 덕으로 음악의 여왕으로 군림할 수 있었다는 게 시대의 평가죠. 당시 후시녹음 시대에 성우를 많이 쓰긴 했지만 자기 목소리로 더빙을 하는 배우들도 꽤 있어서 작품마다 성우를 썼다가 자기 목소리를 썼다가 하며 목소리가 다른 배우가 많았음에도 엄앵란은 데뷔 이후 한 번도 자기 목소리로 후시녹음을 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1965년 영화 아름다운 눈동자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자신의 목소리로 후시녹음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영화로 1965년 제3회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는데 이때 후시녹음을 한다고 혼이 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한국도 점점 동시녹음 영화 시대와 방송 드라마 시대가 시작하면서 다시 연기 생활하는 것을 더더욱 생각지 않았을 정도였죠. 당시 얼굴에 반은이 있어 평생 맨 얼굴을 남편에게도 보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상대 배우로 매우 자주 등장했던 배우 신성일도 있었는데 그중 어맹난 신성일 커플이 출연한 영화는 30여 편에 달했으며 두 청춘 스타가 1964년 결혼하게 되면서 더더욱 주목받았습니다. 1960년 신성일의 데뷔작인 로맨스 빠빠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함께 출연한 맨발의 청춘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고 결국 워커힐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당시 하객과 일반 시민 4천여 명이 몰린 세기의 결혼식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맹란은 한평생 신성일을 위해서 살았는데 신성일은 국회의원 3번 출마, 사는 아파트 담보로 영화 제작, 외도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전부 다 하면 살았죠. 어맹란은 그런 신성일의 뒷바라지를 해왔고 여든이 넘은 나이에 남은 것은 병든 몸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아내에게 큰 소리를 치며 은수저를 내오라고 호령하고 시시콜콜한 잔소리하는 신성일의 모습은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는데요. 무엇보다 신성일은 자신이 저지른 외도를 상세하게 담은 자서전을 2011년 출간한 뒤에 방송에서 처음으로 어맹란에게 사과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도 모자랄 판에 방송에서 하다니. 물론 신성일은 진심을 담아서 사과했겠지만 여배우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참고 살아온 어맹란에게는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어맹란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그런 아버지를 쉽게 용서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부부의 이야기는 부부만 안다지만 신성일이 부부의 도를 저버리고 어맹란에게 준 상처는 절대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신성일은 폐암으로 죽기 직전 딸에게 엄마한테 가서 참 수고했고 고맙고 미안했다고 해라 라는 말을 남기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맹란은 마지막으로 신성일에게 저승에 가서도 그저 순두부 같은 여자 만나서 재미있게 손잡고 구름 타고 그렇게 슬슬 전 세계 놀러 다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라며 부부로서의 마지막 정을 보여주었는데요. 배우자인 신성일과 이혼한 줄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자존심 때문에라도 절대 이혼을 못하겠다 라는 이야기도 하는 등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결국 남편을 용서하고 신성일이 사망할 때까지 부부 관계를 유지했죠. 이러한 모습 때문에 기혼자들 사이에서는 보살로 평가받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신성일은 결혼 전 총각 시절부터 숱한 여배우와 연문을 뿌리는 플레이보이였으며 다른 여자들과 혼담이 오고 간 경우도 많았죠. 그러나 어맹란은 그걸 알면서도 그와 결혼했는데요. 과거의 여성의 삶은 현재와는 많이 다르며 남자와 한번 사귀면 결혼까지 해야 하는 줄 알았다와 같은 매우 보수적 관념도 제법 보편적이었기에 그랬을까요? 결국 신성일의 이런 생활은 결혼 후에도 이어졌고 남성의 성적 자유는 폭넓게 용인되면서 여성에겐 참을 잃을 새기며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요구하던 구시대적 사고의 전형적인 희생자라고 봐도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어맹란이 우리나라 연예계에 남긴 족적은 사라지지 않을 텐데요. 배우로 우리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어맹란이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회복해 예전처럼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